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남북 실무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북의 기싸움이 팽팽해서 남북 관계가 회복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영태 통일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 속내가 궁금한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측에서 전쟁 연습이 그칠 사이 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청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습니다. 네, 표면적인 이유로는 3월 초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내세웠는데요. 이게 일종의 핑계일까요? 아니면 북한이 정말 이 군사훈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올해만 독특하게 한다면은 그게 핑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연례적으로 방어훈련으로서 우리가 해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여기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하는 것도 이번에만 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이게 비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우리가 한미 연례 군사훈련이 핑계로 해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못하겠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된 이런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네. 오히려 또 다른 어떤 그런 의도를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다 대화다 뭐다 이게 할 때는 항상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하자. 어떤 대화를 하자. 그것도 이것이 밝힘으로써 자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네. 관련된 것을 제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또 이어서 바로 통일부가 우리가 제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만약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야말로 성사가 될 때 네. 이러한 남북한 관계에서 소위 문을 여는 데 있어서는 주도권이 뺏긴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북한은 자기들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 북한이 원하는 건 아무래도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일 텐데요. 이 부분을 촉구하는 내용도 엿보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제안, 그러니까 북측의 제안이라는 건 아무래도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이겠죠? 예, 그렇죠. 남측에서 다른 일이 없고, 이건 뭐냐면은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네 최고 존엄도 얻어가지 않고, 언론들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나 아니면은 또 의사조치 해제, 남북 경협 전면 재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자기들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계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수용이 될 때 그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훈련,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남측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핑계 대고 네.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거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북한이 뭘 할 것이냐. 이산가족 상봉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맨입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가를 지불해라. 네. 그 대가라는 게 결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라. 그래서 자기네 현금 외화벌이 수입이죠. 지금 마식령 경기장이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장. 달러가 모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보장해달라. 그 다음에 의사조치 해제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다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이 원만하게 되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 요구들이 수용이 될 때 하자. 이거고 사실 군사훈련이나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의 골면은
남북관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언론에서 계속 북한 3대 세습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우리도 군사훈련하고 북한도 군사훈련하거든요. 북한 핵실험하고 로켓 발사하고 하면은 또 유엔 제재가 있고 이것저것 커거리 귀걸이 하면은 네. 사실은 남북관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실인 거죠, 사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반응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은 별개의 문제라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는데 하지만 논의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간의 일정이 협의가 되면은 금강산 관광 관련한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의가 되고 그 일정이 협의가 되면은 관광 문제도 다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걸까요? 정부의 입장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이번에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그것과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하는 회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작년에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 금강산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하고 금강산 재개하는 거하고 물론 별개로 합니다. 그건 별개로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적 지원 문제죠. 그래 인도적 지원 문제를 사이 그 금강산 관광 사업 이런 산업과 연계시킨다는 건 그거는 오히려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하고 그다음에 그 이산가족 상봉 이것하고 별개로 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원한다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 필요성도 있지만 이 금강산 관광 재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무 회담을 하자 하는 것은 우리 그 정부의 일관된 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것이 그 성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가 없다. 이래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요는 얘기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자꾸 우리가 이제 전문가분들이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에만 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6.15 공동선언이라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사실은 남북한 관계에서 또 북한식의 통일을 위해 가지고 6.15 공동선언 정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6.15 공동선언은 딴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끼리 정신이죠. 네. 외세를 배격하는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15 공동선언 그것을 기념하는 공동 행사를 하자고 하는 그 실무 대화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자기들의 제안 중에 이것이 중요하게 들어갈 거다. 자, 이렇게 봤을 때 6.15 공동선언가 본래 6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전에 한 4, 5월달쯤 이런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바로 6.15 공동선언 행사를 공동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실무 대화 이것이 중요하게 들어가면서 동시에 보다 더 실질적인 이익을 도출해내는 경제적 이익을 도출해내는 필요성이 네. 있는 게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산가족 상봉하고 이 세 가지를 함께 엮어서 대화를 제의하자. 이게 바로 북한이 말하는 북측의 제안 속에 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정부가 한편으로는 박왕자 씨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 이런 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의 이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박왕자 씨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조격입니다. 조격 사살이었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할 때 신변 안정이 보장이 안 된다. 그다음에 언제든지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유감 표명이라는 거 했습니다. 근데 그건 북한 당국이나 또는 가장 책임 있는 일꾼들이 한 게 아니고 무슨 명승지 개발지도 천국인지 어딘지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예, 북한 당국이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담보를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금강산 관광은. 네. 이 남북이 이산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놓고 협상할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이게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4월 말까지는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좋은 계절이라는 게 5월쯤은 돼야 가능한 걸까요? 예, 그 예상 한 4월 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그 좋은, 북한이 원하는 좋은 계절은 한 5월 달 5월 정도 되겠다. 그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이 그 소위 그 공동 행사를 위한 실무 대화를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둔다면은 5월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다음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관계 개선이란 대화 이거 한다는 그것 외에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 그럼 4월 달 북한은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거죠. 그 4월 이전까지 네. 틀림없이 작년과 같은 또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고 하는 카드를 내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려가 되는 거죠. 네. 핑계는 충분히 이제까지 우리가 요번에 김정은의 신년사에 보면은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 남한 당국의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한 바 있죠. 이게 아마 존엄을 해친다는 그런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을 또 핑계로 또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연합 군사 훈련 그 자체를 또 핑계로 해서 또 한 번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뭔가 전장 상황과 같은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유일 영도자로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소위 김정은을 거기에서 진두지휘하는 소위 군사 지휘관으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서 또 새로 혁혁한 공을 또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아마 그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월달, 4월달쯤 돼서 슬그머니 또 대화를 제의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김경희가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공식 비공식적으로 김경희 신변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정부 쪽에서도 이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김경희가 저 정상일 수가 없죠. 자기 남편 저렇게 평생을 네. 말하자면 김일성, 김정일 섬기고 충성을 바쳐왔는데 결국은 자기 조카 손에서 저렇게 잔인하게 처형이 됐으니까 어떻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경희 많이 아팠죠. 이것저것 병이 많지 않습니까? 제 보기에는 뭐 발치료도 했고 눈병 치료도 했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당뇨병 합병증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당뇨병 합병증이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당뇨병은 북한에서 이제 간부병이라고 합니다. 높은 간부들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걸리는 병인데 저건 약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지금 신변이 확인이 안 되는 정도라면은 굉장히 중병에 걸려 있고 며칠 못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자기 남편을 저렇게 처형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 자체, 그 다음에 김정은이 지금 작년 12월 시점에서 장성택을 고모부를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할 것을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김경희가 오래 못 갈 것이다. 네. 이런 판단을 섰기 때문에 네. 김경희가 5년, 10년 앉아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서서 아마 저지른 짓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요. 네, 말씀하세요.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아주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김경희가 뭐 중병설이 걸렸다는 둥 이렇게 해서 계속 안 나타난다.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계속 띄우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북한이 이것을 만약에 김경희가 그런 중병이 아니라면은 네. 슬그머니 실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영상이라든가 사진으로 이것을 릴리스해주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 이번 경우는 꽤 우리가 올해 김경희 중병설을 얘기하고 김경희가 굉장히 유고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김경희의 건재 사실을 전혀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김경희가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건강 상황에 있어서
그게 이제 충분한 그 잣대가 되겠죠. 네. 이 김경희 유고시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너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죠. 네, 김정은의 배다른 누나 김설송이 있고요. 동생 김여정 그리고 부인 리설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의 형 김정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김경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까요? 김영숙이 김일성이 머리를 얹어준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허용을 해서 올린 네. 그 김정일의 부인이죠. 네, 퍼스트 레이디죠. 그 딸이 이제 김설송입니다. 네. 근데 사실 북한은 이번에 또 장성택 숙청을 하면서 백두혈통의 순결성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김영숙은 백두혈통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기 고영이가 어머니고 또 김정일 어머니 김정수 네. 이게 이제 기본 백두혈통 원줄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김영숙은 교까지입니다. 교까지. 예, 김설성은 그 교까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까지 치기가 되는 거죠.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인데 사실 김정일과 김경희 사이, 그러니까 오빠와 여동생 사이가 거의나 신화적인, 네. 아주 신화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북한에. 그걸 본따서 이제 김여정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 김정일 아버지 사망했을 때 뒤에 여동생을 세웠죠. 네. 그 다음 말 탈 때도 이제 김여정이를 내세웠고, 행사할 때도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김정일, 김경희의 신화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김경희 이제 유고시에 국장으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김경희한테 장성택 욕적이라는 네. 그런 남편 이미지가 계속 쫓아다닌다.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악몽인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 같으면은 김여정의 역할도 많이 제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설주인데 사실 이설주가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결혼을 해갖고 퍼스트 레이디로서 처음부터 딱 데뷔를 했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정은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게 자기 와이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설주와 이설주 패밀리죠. 그 이설주 패밀리가 아마 앞으로 역할을 많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정영태 통일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이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